이제 끝내야만 해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재앙이 닥쳐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조선에서 정말 대단한 천재 화공으로 불리던 한무영이라는 분이 남긴 한 폭의 그림 때문에 온 마을이 헤어나올 수 없는 끔찍한 저주에 빠져버린 정말 비극적이고 마음 아픈 이야기랍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은요, 정말 그림처럼 아늑하고 따스했어요. 마을을 휘감은 산자락은 사시사철 푸르렀고 계곡물은 언제나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갔어요. 특히 봄에는 들꽃이 만발해서 눈이 시릴 정도였고 가을에는 잘 익은 벼들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을 곳곳을 비출 때면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안악들은 마당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어요. 대장간에서는 쇠를 두드리는 묵직한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장터에서는 맛있는 떡 냄새와 고소한 국밥 냄새가 언제나 솔솔 풍겨왔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평화롭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의 어귀,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곳에 마치 작은 신당처럼 아담하게 지어진 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집의 가장 깊숙한 곳, 두꺼운 비단으로 정성껏 둘러싸인 나무함 속에는 한 폭의 그림이 봉인된 채 고이 모셔져 있었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천재 화공 한무영이 그린 섬뜩할 정도로 생생한 뱀 그림이었어요. 그림은 수십 겹의 봉인 부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멀리서 보아도 그 존재감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한무영 화공의 그림들은 원래 그림에 영혼을 불어넣은 듯 너무나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 명성이 정말 자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작품인 이 뱀 그림만큼은 다른 그림들과는 좀 달랐어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들이 어딘가 기묘하고 섬뜩했거든요. 어떤 이들은 그림의 뱀의 진짜 영혼을 가두어 버렸다고 속삭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그림을 그릴수록 한무영 화공 자신이 미쳐갔다는 등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이야기들을 주고받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옛날 이야기나 지어낸 허황된 소문쯤으로 치부하면서 가볍게 넘겨버렸어요. 혹시라도 모를 불상사를 막는다는 핑계로 그림을 봉인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대하면서 오히려 든든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답니다. 설마 그림이 사람을 해칠 리 있겠어? 하고들 이야기하곤 했어요. 봉인된 그림이 마을을 보호해준다고 굳게 믿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몇 사람만 그랬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계속 나쁜 꿈만 꿨지 뭐예요. 하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밤이 되면 온 마을에서 끙끙 앓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가끔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꿈속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존재가 나타났어요. 비늘 달린 거대한 뱀이 몸을 꿈틀거리며 나타나서는 온몸을 휘감아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세게 조여오는 공포를 매일 밤 겪어야 했어요. 그 끈적거리고 차가운 비늘의 감촉, 몸을 파고드는 듯한 압박감, 그리고 뱀의 섬뜩한 눈동자가 꿈속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녔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연이어 보내야 했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 밑은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았어요. 낮에도 흐릿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끔찍한 악몽은 그저 꿈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등이나 목덜미처럼 잘 보이는 부위에 작은 붉은 반점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반점들은 점점 커지고 번져나가더니 마치 뱀의 비늘처럼 딱딱하고 거친 피부병으로 변해갔어요. 피부는 갈라지고 붉은 피가 송골송골 맺히는가 하면 비늘 사이로 느껴지는 극심한 가려움증과 고통에 사람들은 밤낮으로 괴로워했어요. 마치 피부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죠.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몸이 점점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얼굴에 나타난 비늘을 보며 창백해지는 사람들의 표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갔어요. 그 와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병에 걸린 사람은 바로 마을 이장님의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철수라고 했는데 평소에는 건장하고 활기 넘치던 젊은이였죠.
철수의 몸은 이미 사람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변해버렸어요. 온몸이 붉고 거친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피부는 딱딱하게 굳어 마치 나무 껍질 같았어요. 그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정신이 아닌 듯 횡설수설 중얼거렸어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비늘이 나를 조여와요. 뱀의 눈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철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을 부여잡고 통곡했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철수의 모습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마침 철수의 아버지가 너무나 큰 충격에 자기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당집 근처로 다가갔을 때였죠. 봉인된 그림이 모셔져 있던 당집 근처 바닥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이상한 것들이 우수수 발견된 거예요.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반짝이는 붉은 빛의 비늘들이었답니다. 마치 방금 살아있는 뱀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촉촉하고 묘하게 미끈거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손으로 주워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그 비늘들은 철수의 몸에서 돋아난 비늘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이장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는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렸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예요. 설마 그 옛날 한무영 화공의 그림에 얽힌 끔찍한 저주가 정말로 현실이 되어 우리 마을을 덮치고 있는 걸까요? 그 누구도 감히 그 질문에 답할 용기가 없었답니다. 당집 안의 뱀 그림이 갑자기 너무나도 불길하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마을의 이상 증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심각하게 번져갔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피부의 발진이 순식간에 온몸을 뒤덮어버렸고요. 마치 비늘처럼 거칠고 붉게 변하기 시작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견디기 힘든 가려움증과 타는 듯한 고통이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고요. 잠시도 편안하게 있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몸은 정말이지 그림 속 뱀처럼 기괴하게 뒤틀려가기 시작했답니다. 척추가 굽고 팔다리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이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악몽 같았어요. 근육이 경련하고 뼈가 비틀리는 듯한 고통에 찬 비명은 이제 밤낮 없이 마을 전체에 메아리 쳤고요. 그 소리가 너무나 처절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결국 몇몇 주민들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어요. 온몸은 뱀처럼 비틀려 있었고 눈빛은 혼란과 함께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들의 영혼은 뱀의 저주에 갇혀버린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형상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숨을 거둔 이들의 얼굴에는 평온함 대신 공포와 비통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같은 운명이 닥쳐올까봐 두려움에 떨었어요. 병든 자들의 신음소리와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을은 거대한 절규로 가득 찼답니다. 희망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무영의 그림이 이 모든 재앙을 불러온 저주의 근원임을 확신했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그림을 파괴해야 한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게 마을을 뒤흔들었어요.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은 손에 닿는 대로 삽과 괭이, 심지어는 농기구까지 들고 봉인된 그림이 있는 곳으로 다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그림을 없애야 한다는 일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림이 봉인된 오래된 창고 앞에 다다랐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는 기이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요. 주변의 작은 풀잎들조차 마치 생기를 잃은 듯 시들어가고 있었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림을 향해 손을 뻗자마자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듯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힘에 밀려나 뒤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다른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림에는 손끝 하나 닿지 않는 느낌이었고요. 마치 거대한 장막이 그림을 보호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모두의 눈앞에 거대한 뱀의 형상이 그림 속에서 꿈틀거리는 섬뜩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늘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선명하게 보였고요. 뱀의 눈은 마치 시뻘건 불덩이처럼 이글거렸어요. 그 형체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그 공포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게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절망에 빠진 마을에 드디어 비극적인 소식이 세상과 거리를 둔 채 고독하게 살아오던 퇴마사 이시우에게까지 닿았어요. 그의 오두막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홀로 자리하고 있었고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었답니다. 이시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그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그림이나 물건 속에 깃든 영혼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직접 느낄 수 있었죠. 타인의 슬픔이나 원한, 그리고 그림 속에서 속박당한 영혼의 절규가 그의 온몸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아픔으로 다가오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 남다른 능력이 동시에 그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치명적인 결함이 된다는 것을 이시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피폐한 얼굴로 고통에 시달렸답니다. 눈밑은 늘 검고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고요. 마른 기침을 자주 했으며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의 비극이 더 이상 한 개인의 고통으로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은 갈등에 빠졌어요. 자신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굳은 결심을 했답니다. 마을의 비극은 자신의 운명과도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밤하늘에는 요란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렸어요.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와 달빛조차 삼켜버린 어둠이 깔리는 그때 이시우는 낡고 해진 두루마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그 두루마리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요. 희미한 약초 향이 나는 것이 마치 그의 마지막 희망 같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답니다.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빗방울을 맞으며 그는 낡은 오두막의 문을 열고 마을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숲길은 어둡고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마을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마침내 피폐해진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 이상의 고통과 절망이 그를 맞이할 것만 같았어요. 이시우가 마을 입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의 폐 속으로 밀려들어온 것은 단순히 끔찍한 악취만이 아니었어요. 마치 수백 년 묵은 죽음과 절망이 뒤섞인 듯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그의 코를 사정없이 찔러왔어요. 그 냄새는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온몸을 휘감으며 그의 위장을 뒤흔들었고요. 그는 간신히 올라오는 토사물을 억누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어요. 뼈마디가 뒤틀린 채 축 늘어진 몸뚱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요. 피부는 붉고 거친 비늘처럼 변해서 보기에도 섬뜩했어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듯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어요.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에는 고통과 두려움만이 가득했고요. 아이들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메마른 절규가 뒤섞여 마을 전체를 끔찍한 비명으로 가득 채웠어요. 마치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이시우는 생각했어요. 그의 심장이 마치 차가운 쇠붙이에 짓눌리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시우는 저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사방을 헤매고 있었지만 그 속에 비친 것은 오직 무자비한 고통뿐이었어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 깊숙이 들어갔고요. 온몸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귓가에는 희미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발밑에 마른 흙은 왠지 모르게 축축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봉인된 뱀 그림이 안치되어 있다는 낡은 사당 앞에 다다랐을 때 이시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사당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았고요. 사당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들어선 순간 그림 주변에 맴돌던 강렬한 사념과 끔찍한 고통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어요. 그 파도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직접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수천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요. 그림 속 영혼들의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는 그의 능력이 또다시 발현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 고통이 전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렬했어요. 마치 수많은 영혼들이 쇠사슬에 묶여 그림 속에 갇혀 허우적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이시우는 비틀거렸어요. 그의 눈앞이 하얗게 번뜩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질 정도로 강하게 가슴을 움켜쥐었고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또다시 이 감각인가? 그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어요. 이 능력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나 다름없었죠. 매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하지만 이시우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는 이 고통이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모든 절규가 이 고통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숨을 고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림 속 영혼들의 고통이 진실이라면 그 근원을 파헤쳐야만 했어요. 그는 낡고 먼지 쌓인 문서들을 뒤졌고요. 다행히도 간신히 정신을 차린 몇몇 노인들에게서 흐릿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노파는 희미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화가 한무영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으려 했지요. 산자의 영혼을 가두려 했어요. 노파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어서 마치 곧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이시우는 노파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다른 노인은 쉰 목소리로 한무영이 평생을 바쳐 그림에 집착했으며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한무영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보았다고 떨면서 말했어요. 하나둘씩 맞춰지는 퍼즐 조각 속에서 이시우는 한무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었어요. 그의 탁월한 예술혼이 어떻게 욕망으로 뒤틀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결국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요. 한무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가졌던 것 같았어요. 그는 그림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자신만의 불멸을 꿈꿨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던 거죠. 그는 생명을 원했어요. 그림의 영혼을 영원히 가두려 했죠. 이시우는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동시에 깊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뱀 그림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무영이라는 한 인간의 뒤틀린 욕망과 광기, 그리고 이루지 못한 갈망이 응축된 결정체라는 것을 이시우는 직감했어요. 그림 속 뱀의 섬뜩한 눈빛에는 단순한 사악함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루지 못한 광기 어린 갈망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시우는 이 끔찍한 저주의 근원을 파헤쳐야만 했어요. 그림 속에서 자신을 덮쳤던 그 고통스러운 영혼들의 절규를 멈추게 해야 했고요. 하지만 과연 그 그림 속 깊은 곳에서 한무영의 뒤틀린 집념의 흔적 속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시우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미지의 공포가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조여왔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는 반드시 이 저주를 끝내야만 했으니까요. 이시우는 뱀 그림 앞에 섰어요. 끈적한 어둠이 그림 가장자리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듯했고 붓질 하나하나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뒤틀린 열망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비릿하고 음습한 기운이 마치 썩은 흙냄새처럼 그의 코끝을 맴돌았어요. 눈을 감자마자 그림 속에서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오는 고통과 사념의 흐름이 그의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죠.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는 마치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흔들렸지만 중심을 잡으려 애썼어요. 수많은 원혼들의 절규와 한무영이라는 이름 모를 화공에 뒤틀린 욕망이 뒤섞여 그의 정신을 잠식하려 드는 것 같았죠. 이시우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어요.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갔고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림 앞에서 고뇌하며 버티던 그는 결국 이 모든 끔찍한 저주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선 자신이 직접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한무영의 영혼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무거운 돌덩이라도 삼킨 듯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이것만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의 본능이 강렬하게 속삭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을은 이제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듯 광기에 사로잡혀 울부짖거나 아니면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채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섬뜩한 울음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이시우의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 쳤어요. 그의 몸은 영적 기운을 받아들일수록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답니다. 마치 그의 생명력이 그림 속 저주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시고 마치 창백한 죽은 사람처럼 변해갔고요.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현기증에 온몸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도 했죠. 폐부에서 피비린내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쾅거렸어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답니다. 이시우는 마음을 다잡고 한무영이 사용했던 옛 화실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을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이미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부서진 기둥들 사이로 바람이 스산하게 울부짖었고 삭막한 황량함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죠. 삐걱거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어요. 무너져 내린 벽의 잔해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틈을 헤치며 이시우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단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오랜 수색 끝에 그는 폐허가 된 화실 구석,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곳에서 흙먼지가 두껍게 쌓인 낡은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책들을 들어 올리자 오래된 종이 특유의 곰팡내와 희미한 먹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기록들은 오랜 세월 탓에 종이가 바싹 마르고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충격적이었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기록 속에는 그림의 생명을 불어넣는 고대의 그리고 너무나도 위험한 금기된 의식에 대한 단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특히 붉은 글씨로 마치 경고하듯 쓰여진 한 구절은 이시우의 손끝을 더욱 강렬하게 떨리게 했어요. 영혼을 바쳐 생명을 얻는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이내 그 의식이 행해졌던 날짜에 멈춰 섰답니다. 그 날짜는 바로 저주가 시작된 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기록들을 밤새워 읽어내려가던 이시우는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의식이 단순히 고대의 주술이나 신비로운 마법 같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화공의 영혼 그 자체가 매개가 되어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 삼아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끔찍한 의식이었다는 것을요. 한무영은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는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력을 대가로 뱀 그림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려 했던 거였죠. 아마도 예술혼에 사로잡혀 너무나도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그의 광기 어린 열망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시우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의식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완성되지 못하고 뒤틀린 채로 끝나버렸고 그 결과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는 끔찍한 저주로 변질된 것이었죠. 이시우는 직감했어요. 그림 속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한무영의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뒤틀리고 왜곡된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한무영의 욕망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 욕망은 아마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더욱 거대해지고 잔혹하게 변모했을 거예요. 과연 이시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끔찍한 거대 욕망과 맞서 싸워 이 마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답니다. 이시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발밑에 보이지 않는 심연이라도 되는 양, 그의 눈동자는 그림의 어두운 표면 위를 불안하게 훑었죠. 그의 심장은 마치 차가운 강물 속 돌멩이처럼 쿵 하고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폐 속 가득 찬 공기가 그의 떨리던 어깨를 굳건히 세워주는 것 같았죠.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눈빛은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겠다는 듯 결연하게 빛났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는 걸 그는 직감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림 속으로 온몸을 던졌어요. 마치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수만 개의 붓질이 그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끈적한 어둠이 그의 시야를 집어삼키는가 싶더니 곧 시야는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모든 색이 뒤섞여 혼돈의 회오리를 일으켰고 형태없는 빛과 그림자들이 빠르게 휘몰아쳤죠. 그의 귀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마치 영혼까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강렬한 압박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듯 이시우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가 서 있는 곳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공간이었죠. 발밑은 마치 축축한 진흙 같았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눅눅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방은 온통 붉고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붉은색은 마치 마른 피가 굳어붙은 듯한 탁한 색이었고
검은색은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심연 같았죠. 공기 중에는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배어 있었고 아주 미세하게 쇠 비린내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벽을 이루는 붓질 하나하나에서는 한무영의 광기와 절망이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배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붓질은 날카롭고 격렬했으며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벽을 난도질한 듯한 자국들이었어요. 어떤 붓질은 핏빛으로 번져 있었고 또 어떤 붓질은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듯했죠. 벽에는 고통받는 인간의 형상들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채 그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비명을 지르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고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찬 채 텅 비어 있었죠. 뒤틀린 팔다리는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 같았고 몸 여기저기에는 뱀의 비늘 같은 문양들이 돋아나 있었어요. 이시우의 눈에는 그 그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림 속 인물들의 눈동자가 그를 향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섬뜩한 광경이었어요. 크흐흐흐흐 어서 와라. 나의 불청객이여. 내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아주 오래 기다렸지.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시우의 등골을 차가운 손이 스치는 듯한 전율이 흘렀죠. 한무영의 영혼이 그림 속 시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붓질의 잔상처럼 흐릿하게 나타나더니 곧 어둠을 재료 삼아 뼈대를 세우고 핏빛을 살로 입히듯 천천히 실체를 갖춰갔어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유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한무영의 눈은 핏발이 가득 서 있었어요. 마치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사람처럼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심연 같은 광기가 어룽져 있었죠. 창백하게 질린 얼굴 근육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의 입술 끝은 기이하게 위로 치켜 올라가 섬뜩한 미소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른손에는 닳고 다른 붓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는데 그 붓은 마치 그의 신체의 일부인 양 익숙해 보였어요. 붓을 든 그의 손은 끊임없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엔 이루 말할 수 없는 집착과 강박이 깃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붓을 통해 무언가를 계속 갈망하고 만들어내려는 욕망의 파동 같았죠. 그의 그림자들은 살아있는 뱀처럼 이시우의 정신을 향해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형상 없는 어둠이 이시우의 주변을 맴돌았고 끔찍한 환영들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받는 모습, 마을 사람들의 끔찍하게 변해가는 얼굴, 그리고 이시우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현실처럼 다가왔죠. 동시에 그의 귀에는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울려 퍼졌어요. 너도 곧 우리의 일부가 될 거야. 고통은 영원한 아름다움이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이지 같은 말들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으려 했고 이시우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려 했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시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는 여기에 온 이유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의 예술혼이 어쩌다 이리도 뒤틀렸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완벽을 추구하다니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모든 비극이 당신의 그림에서 비롯되었음을 정말 모르십니까? 당신의 붓끝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요. 비극? 하하하하. 감히 내가 무얼 안다고 떠드는가? 나는 그저 완벽을 추구했을 뿐이다. 이 세상에 없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영혼을 담아 생명을 풀어넣는 완벽한 그림을 말이야. 감히 나에게 비극을 논하는 자는 모두 비극이 될 뿐이지. 한무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의 목을대에서는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 실려 있었고 마지막 문장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공중에 흩어지는 듯했죠. 이시우는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 경련은 단순히 악의에 찬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과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시우는 직감했어요. 한무영은 단순한 악귀가 아닌 자신의 예술에 모든 것을 바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 고통받는 예술가라는 것을요. 그 순간 이시우의 마음속에는 섬뜩한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연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무영은 마치 거미가 먹이를 노리듯 이시우에게 성큼 다가섰고 그의 메마른 손이 이시우의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차가운 얼음장 같은 손길이 그의 살을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밀려왔죠. 한무영의 눈빛은 이시우를 자신의 그림 속 일부로 만들려는 광기 어린 욕망으로 번뜩였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는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뒤섞인 소용돌이가 보였고
그 소용돌이 속으로 이시우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환영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어요. 한무영은 자신의 창조물 속에 이시우의 영혼마저 영원히 가두고 싶어 하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었죠. 그의 입술은 비틀려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기괴한 만족감으로 빛나는 듯했어요. 이시우는 온몸에 힘을 다해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저항했어요. 그의 손목에서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온몸의 기운이 뱀에게 붙잡힌 먹이처럼 빠르게 빨려 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림의 저주는 이시우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주변에 붉고 검은 벽화 속 인물들이 마치 실체처럼 앞으로 돌출되어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뒤틀린 손들이 이시우를 향해 뻗어왔어요. 끔찍한 비명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고 바닥은 마치 살아있는 진흙처럼 그의 발을 집어삼키려 했죠. 마치 그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이시우를 집어삼키려 하는 듯했어요. 끈적한 어둠이 그의 발끝부터 기어 올라와 온몸을 휘감으려 했고 그는 거대한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에 놓인 나약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이시우는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답니다. 한무영의 끈적거리는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이시우는 온몸의 영력을 한 점으로 모았어요. 마치 심연 속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말이에요. 그의 심장 박동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쿵, 쿵 울려 퍼지는 듯했어요. 모든 감각이 극한으로 치닫는 순간이었죠. 푸른 빛이 이시우의 몸에서 섬광처럼 터져나오면서 마치 썩어가는 시체 냄새 같던 그림 속 광기를 일시적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 파란 영역이 마치 보호막처럼 그를 감싸는 듯 느껴졌고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이시우는 한무영의 뒤틀린 영혼 깊숙한 곳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애썼어요. 마치 어두운 동굴 속 비밀스러운 통로를 찾아 헤매는 탐험가처럼 그의 의식은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죠. 한무영의 영혼 속 기억들은 온통 그림에 대한 강박과 상상을 초월하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시우는 마치 부패한 해골이 쌓인 지하실에 들어선 것처럼 구역질이 나는 듯한 끔찍한 감각에 휩싸였어요.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그 강박은 마치 끈적한 거미줄처럼 영혼 전체를 휘감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깊은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이시우는 어딘가 이상한 파동을 아주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어요. 마치 정지된 물결 속에 아주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듯한 미세하지만 분명한 떨림이었죠. 그는 한무영의 이 그림이 단순히 한 화가의 저주를 넘어 또 다른 어떤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 치밀하게 조종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직감은 이 상황이 그저 단순한 개인의 광기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을 당신 홀로 시작한 것이 아니군요. 분명히. 이시우의 날카롭고도 마치 꿰뚫어보는 듯한 질문이 한무영의 영혼에 닿았을 때 한무영의 눈빛이 마치 격렬한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흔들렸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광기 어린 표정이 아주 짧게나마 사라지는 듯했고요. 그 자리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극심한 공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이시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가면을 쓴 듯했던 그의 영혼의 맨 얼굴을 아주 잠깐 엿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무영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마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주변의 그림자들을 더욱 짙고 어둡게 만들어 이시우를 덮쳐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이시우의 사지를 휘감으려 들었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살갗을 스치며 소름을 돋게 했어요. 그 격렬한 대치 속에서 이시우는 그림자들을 걷어내며 영력을 집중했어요. 그의 영적인 눈은 그림 속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섬뜩한 형체를 마침내 포착했어요.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동자 같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너무나도 거대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수억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빙하 조각이 내뿜는 냉기와 같았죠. 그 눈은 그림 전체를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감시하듯이 움직임 하나하나를 전부 주시하고 있었고요. 한무영의 모든 행동을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치밀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강하게 주었어요. 한무영의 몸짓 하나하나에 그 눈의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죠. 이시우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저것은 대체 무엇이지? 그림의 저주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존재란 말인가? 말도 안 돼. 이시우의 날카롭고도 마치 꿰뚫어보는 듯한 질문이 한무영의 영혼에 닿았을 때 한무영의 눈빛이 마치 격렬한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흔들렸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광기 어린 표정이 아주 짧게나마 사라지는 듯했고요. 그 자리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극심한 공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이시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가면을 쓴 듯했던 그의 영혼의 맨 얼굴을 아주 잠깐 엿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무영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마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주변의 그림자들을 더욱 짙고 어둡게 만들어 이시우를 덮쳐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이시우의 사지를 휘감으려 들었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살갗을 스치며 소름을 돋게 했어요. 그 격렬한 대치 속에서 이시우는 그림자들을 걷어내며 영력을 집중했어요. 그의 영적인 눈은 그림 속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섬뜩한 형체를 마침내 포착했어요.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동자 같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너무나도 거대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수억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빙하 조각이 내뿜는 냉기와 같았죠. 그 눈은 그림 전체를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감시하듯이 움직임 하나하나를 전부 주시하고 있었고요. 한무영의 모든 행동을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치밀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강하게 주었어요. 한무영의 몸짓 하나하나에 그 눈의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죠. 이시우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저것은 대체 무엇이지? 그림의 저주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존재란 말인가? 말도 안 돼. 이시우님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진실 앞에서 잠시 숨을 들이켰어요. 비록 눈의 존재를 뒤늦게서야 온몸으로 깨달았지만 그 거대한 공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만은 없었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광폭한 북처럼 격렬하게 울려댔지만 그 박동 속에는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머릿속을 스치는 번개 같은 직감으로 이 섬뜩한 눈이 바로 한무영님의 끝없는 절망과 뒤틀린 광기를 개걸스럽게 먹고 자라난 존재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가장 끔찍한 꽃처럼요. 눈은 한무영님의 고통받는 영혼을 끈끈한 거미줄처럼 이용하며 이 그림에 저주받은 힘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폭시키고 있었답니다. 이시우님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거센 물살처럼 휘몰아쳤지만 결국 하나의 확고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오직 한무영님의 지독하게 고통받는 영혼만이 이 끔찍한 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직감했답니다. 한무영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그림은 원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당신의 붓끝은 생명 그 자체였답니다. 한무영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그림은 원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당신의 붓끝은 생명 그 자체였답니다. 이시우님은 자신의 목소리에 모든 진심을 담으려고 애썼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의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처럼 그림 속 깊은 어둠을 향해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생명을 이렇게 무참히 갈취하고 그 고통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은 결코 예술이 아니랍니다. 그림 속에서 슬픔에 잠긴 수많은 눈들이 당신을 원망하고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희망과 꿈에서부터 찬란하게 피어나는 법이에요. 당신의 손에서 피어나던 빛을 다시 떠올려주세요. 그게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었답니다. 이시우님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울릴 정도로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영역을 한 점으로 모았어요. 마치 심장을 쥐어짜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무영님의 찢겨진 영혼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림 속 공간은 순식간에 더욱 차갑고 끈적한 어둠으로 뒤덮였고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이시우님의 몸을 휘감으며 그를 짓누르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눈의 필사적인 방해였죠. 마치 수천 개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었어요. 동시에 한무영님의 영혼 역시 거친 폭풍처럼 저항했어요. 마치 스스로도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듯 과거의 기억들을 거부하는 격렬한 몸부림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시우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굳건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답니다. 그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며 한무영님이 처음 붓을 들었던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얀 캔버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던 모습, 갓 피어난 꽃잎의 섬세한 색감을 담아내기 위해 밤새도록 붓을 놓지 않던 열정,
사랑하는 이의 눈빛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두고 싶어 했던 순수한 마음,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한무영님의 닫힌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려 애썼어요. 마치 닫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을 비추는 것처럼요. 한무영님의 얼굴에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렬한 경련이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광기와 깊은 혼란 사이를 위태롭게 오고 갔고요. 마치 거대한 회오리바람 속에서 중심을 잃은 듯 보였답니다. 눈에 지독한 지배와 이시우님의 간절한 설득 사이에서 한무영님의 영혼은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그림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고 주변 공기에서는 시큼한 피냄새와 함께 섬뜩한 비명이 들려오는 듯 했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그림은 이렇게 추악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싶었을 뿐이야. 아니야. 나레이션. 한무영님의 목소리는 마치 심연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메아리처럼 고통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 드리워졌던 붉은 광기가 아주 잠시나마 물러나고 그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가 서서히 떠오르는 듯 했답니다. 결국 한무영님의 영혼은 눈에 끈질긴 지배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는 듯 마치 허공을 더듬듯이 이시우님에게로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끝은 마치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한 어린아이의 손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한때 잃었던 인간성이 아주 희미하게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간신히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시우님은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스쳤지만 이내 강렬한 결의로 가득 찼죠. 그는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남아있는 모든 영력을 남김없이 끌어모아 봉인 의식을 시작했어요. 이시우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순백의 영력이 그림 속 공간을 찢어발기듯 거세게 휘몰아쳤어요.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수처럼 그림 전체를 거대한 에너지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눈은 마치 자신의 존재가 뿌리째 뽑히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세상의 모든 절규를 한데 모은 듯한 소름 끼치는 비명을 내질렀어요. 그 비명은 너무나 강렬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듯했어요. 그림 전체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격렬하게 휘청거렸고 그림 속에서 뻗어나온 끈적한 촉수들이 이시우님을 집어삼키려는 듯 맹렬히 달려들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한무영님의 영혼이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는 듯 이시우님의 뒤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의 희미한 영혼의 빛이 눈의 촉수들을 잠시나마 밀어내는 듯 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시우는 한무영의 영혼이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눈은 한무영의 깊은 절망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며 그 존재를 유지했었지만 이제 그 근원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니 마치 거대한 댐의 물줄기가 끊어진 것처럼 그 힘이 급격히 약해지는 걸 이시우는 온몸으로 느꼈어요. 눈의 표면에는 마치 거미줄처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틈새로 음침하고 끈적했던 어둠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이시우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전투를 마친 전사처럼 거세게 요동쳤어요. 온몸의 근육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경련을 일으켰고요. 폐 속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갈증처럼 목을 태웠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정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했답니다. 눈이 다시는 이 세상에 고통을 줄 수 없도록 그는 모든 영혼의 힘을 이제는 맑고 깨끗해진 한무영의 영혼이 보내는 희망의 기운까지 한 점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끝에서는 푸른 빛의 영력이 마치 작은 은하수처럼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요. 그 빛은 점점 더 강력해져 눈부시게 빛났어요. 이시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눈을 응시했고요.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답니다. 이제 끝내야만 해요. 이시우는 속으로 그렇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어요.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응축된 영력의 섬광을 눈을 향해 쏘아보냈어요.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강력하고 빠른 빗줄기가 어둠 속에 박힌 눈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어요. 쿠가광 마이너스 하는 굉음이 그림 속 공간을 뒤흔들었답니다. 그 빛은 눈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눈은 마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어요. 그 비명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의 고통과 한무영의 절망이 뒤섞인 처절한 외침처럼 들렸고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섬뜩하고 비참한 소리였답니다. 눈의 형태는 빛에 닿자마자 마치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빠르게 일그러졌어요. 검붉은 기운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다가
이내 푸른 섬광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졌지만 이시우는 그 비명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 고통의 근원이 마침내 소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섬광이 걷히자 그림 속에 깃들어 있던 모든 사념과 저주의 기운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어요. 끈적하고 음침했던 공기는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바뀌었고요. 그림의 캔버스는 더 이상 불길하게 꿈틀거리지 않았어요. 섬뜩했던 붉은 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림은 그저 평범한 그림으로 돌아와 벽에 조용히 걸려 있었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림 속 풍경은 차분하고 본래의 색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붓질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던 고통과 절망의 기운 대신 이제는 정교하게 그려진 나무의 질감과 부드러운 하늘의 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시우는 마지막 영역을 쏟아부은 탓에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의 몸은 마치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후끈거렸고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정신은 혼미해졌어요. 땅바닥에 몸이 닿는 순간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뜨거운 몸의 위안이 되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려는 찰나에 그림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마치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듯이 그림 속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들은 불안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이한 병의 흔적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고 대신 안도와 희망의 빛이 가득 서려 있었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반짝였어요. 이시우님, 이시우님, 괜찮으세요? 가장 먼저 이시우에게 달려온 건 한무영의 가족 중 한 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요. 그녀의 눈가에는 맺혀있던 눈물이 반짝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시우에게 다가와 쓰러진 그를 부축했어요. 그들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시우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에서 병의 고통이 사라진 것을 분명히 보았답니다. 그들의 피부는 다시 건강한 혈색을 되찾았고 그들의 눈빛은 생기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시우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 성공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그 끔찍한 병에서 벗어났어요. 온몸을 뒤덮었던 뱀 비늘 같던 발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고통받던 한무영의 영혼도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찾아 마치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 영혼은 그림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찾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주가 풀린 그림을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마을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공간에 영원히 봉인했어요. 그 그림은 이제 경고이자 교훈이 되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상징이 되기도 했답니다. 이시우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회복해갔어요. 처음 며칠은 극심한 피로와 고통에 시달렸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죽과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그의 몸은 조금씩 힘을 되찾았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앓으면서 꿈속에서 과거의 그림들과 싸웠던 순간들을 다시 체험하기도 했고요. 한무영의 절규가 귓가를 맴돌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과 인간 욕망의 위험한 경계, 그리고 생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림은 단지 아름다운 형상일 뿐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어둠을 담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시우는 더 이상 고독한 퇴마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따뜻한 이웃으로 받아들였고요. 이시우는 그들의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어요.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냇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기도 했고요.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나누는 정겨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곤 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있던 쓸쓸한 표정 대신 잔잔한 미소가 항상 번져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그림과 저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예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